자, 저희가 지난달에 이 사건 전해드렸었잖아요.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달 2일 벌어진 일인데요. 30대 남성이 50대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좀 원래 알던 사이고 금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계속 겪었던 사이인데요. 사건 당일에도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해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이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범행 직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도주를 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를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이 꽤 중요한 단서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봤는데 그 목격자가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쿵 소리가 나서 쏟아보니까 그 30대 좀 몸이 마른 남성분이 50대 남성의 아랫배를 때리고 아래를 때린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피가 나고 남성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남성의 손에 30대 남성의 손에 흉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성분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을 휘두르고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이 하나 있었는데 5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도 말리질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 둘이 도주를 했던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살인사건의 범행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참변을 당한 두 부부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이 살려달라고 한다. 자, 우리 남편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경찰에 첫 번째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경찰에 신고를 두 번 합니다. 당일날 3시 9분하고 4시 16분에 두 차례 걸쳐서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모자가 흉기를 들고 우리 남편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살려달라고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경찰도 그래서 나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 30대, 50대 두 사람을 좀 확인했는데 몸수색을 했는데 흉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분리 조치만 하고 지구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이 돌아갔어요. 좀 두 분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떼어놓고 돌아갔는데 장소를 또 옮겨서 2차 싸움이 벌어졌다고.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고 전화를 했던 게 오후 3시 9분이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한 7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경찰이 왔다 갔으니까 아마 경찰 왔다 간 직후인 것 같습니다. 예. 4시 한 16분쯤에 2차 이제 신고 전화가 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제 뭐 다툼이 이어졌고 또 남편을 놔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경찰분께서 아니 그 경찰서에서 얘기하나 그 현장에서 얘기하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뭐 남편을 놔주지 않는다고 놔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다툼이 이어져 간다고 하니까 두 번째 출동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저 30대 남성의 몸수색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 다시 돌아갔고요. 결국 저 30대 남성이 집에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범행을 했던 겁니다. 뭐 이건 아쉽지만 경찰에서 완벽하게 오판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오판이었는데 이게 솔직히 무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뭐 벌어질 나중에 미래의 일을 미리 예견해서 막는다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래도 조금 경찰의 어떤 뭐랄까요, 약간 좀 책임을 조금은 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일날 사건 당일날 협박 문자, 위협 문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피해자 부부하고 이 가해자 모자가 지인 관계긴 한데 이미 다퉜던 게 많다 그래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이나 위협적인 얘기를 했고 이미 흉기를 들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당일날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 문자 메시지는 번호까지 바꾼 걸 보니까 죽일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죽어야 된다.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 잘 봐둬라. 네 재산 날이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당연히 무섭다고 얘기를 한 건데 요거까지 봤으면 조금 좀 꼼꼼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유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문자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2번이나 이제 신고를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거 이렇게 경찰이 대응을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이거는 이제 흉기가 맨 처음에 있다라는 신고를 해서 갔는데 흉기가 없었고 예. 사인 간 다툼이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폭력 행사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지속적으로 협박이 있었고 또 이런 당일날 협박 문자도 있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이 피해자가 2번이나 두려움을 느껴서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유족의 요청대로 좀 이 해결 문제를 경찰서로 좀 같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다면 이런 참변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팀장님은 만약에 현직에 계셨다면 저 상황에 팀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 이제 같으세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받게 되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흉기가 있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해요. 하지만 폭행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지금 못합니다. 왜? 주거가 일정하게 되면은 출두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고소하라고 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흉기도 없었어. 물론 흉기 두지는 것도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했나 봐요. 예. 근데 또 하나 경찰서를 가자고 했는데 안 갔다. 그 피해자는 가자고 하면 갈 수는 있지만 그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못 가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그 제도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앞으로 큰 사건이 날 거라고 판단을 했으면 데려갔겠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것까지 아까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미래를 예측 못했어요. 예. 아쉬운 거는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은 분리시켰을 때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걸 떠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인간의 문제니까 놓고 왔다는 거.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깊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알지만은 민사관계 불간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걸리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시정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2번째 신고가 있고 나서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일단 뭐 현장 상황을 대강 정리를 하고 2번째 신고 이후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나서 5분 만에 이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이게 경찰이 이제 출동 당시까지의 그 가해자의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대에 동행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남성도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봤을 때 당시의 현장 분위기도 좀 급박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가해자들 주장하고 수사 방향하고 조금 다른데요. 가해자 주장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고 우발적으로 신랑이 벌이는 과정에서 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 그 모친 어머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좀 달리 봅니다. 경찰은 흉기가 준비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거 아니냐. 또 어머니 입장도 옆에서 좀 부추겼다. 이렇게 방조죄로 살인 방조죄로 했는데 검찰은 좀 더 나아가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두 사람이 공모해서 살해한 게 아니냐. 둘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들이 썼던 흉기가 횟집에서 쓰는 흉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는 미리 준비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